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3단원 소프트웨어와 생활에서 두 번째 소단원 절차적 문제 해결, 절차적 사고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여러분들 교과서 38쪽에서 41쪽을 준비해주고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활동을 할 때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 과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자, 로봇을 자동차에 태우기입니다. 첫 번째 시도인데요. 자, 명령을 내립니다. 차에 타! 라고 말했더니 로봇이 차에 가더니 쾅 부딪히고 차에 타지 못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왜 로봇이 자동차에 타지 못했을까? 네, 그렇죠. 자, 로봇이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만 받았어요. 차에 타라는 명령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차에 타라는 명령에 따라서 차에 타는 것을 수행하지 못했죠. 그럼 두 번째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로봇이 자동차에 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로봇이 자동차에 탈 수 있도록 자, 여기 명령을 두 개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문까지 걸어가.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과 세 번째 명령을 보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잘 생각해 봤나요? 네, 자동차 문까지 걸어간다. 그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네, 그렇죠. 자, 닫힌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자, 문을 열고 어떻게 하죠? 네, 그 다음에 바로 차에 타 라는 명령을 내리면 되겠죠. 그리고 차에 타고 나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더 있죠. 바로 문을 닫아. 이렇게 순서대로 명령이 이루어져야지 이 로봇을 자동차에 태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했던 것이 이 일을 작은 단위로 나누고 단계별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이 바로 절차적 사고인데, 방금 전에 로봇을 차에 태우는 것과 관련해서 절차적 사고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자, 우리 사전을 찾아보면은 절차라는 낱말은 일을 치르는데 거쳐야 하는 순서와 방법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사고는 생각하고 궁리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차적 사고라는 것은 자, 사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쳐야 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절차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절차적 사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절차적 사고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함께 볼 텐데요. 교과서 38쪽이네요. 39쪽이 아니고 39쪽이 맞습니다. 39쪽 함께 보고요.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39쪽에 나오는 그림이 생활 속 절차적 사고의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림 속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시간을 주겠습니다. 어떤 것이 절차적 사고인지 한번 보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자, 지금 세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이 사례는 뭐죠? 네, 메모판을 만드는 어, 과정이네요. 그죠? 자, 메모판을 만들 때 절차적 사고를 한다면, 자, 첫 번째, 만들고 싶은 메모판을 계획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는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야 되겠죠. 필요한 재료가 준비가 되면, 어, 메모판을 만들고, 이 만든 것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메모판 만드는 절차적 사고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이거는, 네, 뭐 하는 거죠? 세탁하는 거죠. 세탁을 할 때는 첫 번째, 빨래할 옷을 세탁기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량의 세제를 넣고 세탁기를 작동하고 빨래를 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물론 사실은 여기에 더 예를 들어서 이제 더 과정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빨래할 옷을 세탁기에 넣기 전에 먼저 세탁기의 뚜껑을 열어야 되겠죠. 그 다음 세탁물을 넣고 세제를 넣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작동을 하고 뚜껑을 열고 빨래를 꺼낸다. 그리고 빨래를 넣는다. 이렇게 더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세 번째는 호박전 부치는 건데 먼저 호박을 썬다. 그리고 밀가루를 묻힌다. 달걀물을 입힌다. 호박전을 부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호박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빨래하는 것과 같이 사실은 이거보다 더 세세하게 절차를 단계를 나눠주면은 아마 명령을 잘 받아서 더 완벽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절차적 사고를 한번 뜻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 사고라는 것은 교과서에도 나오는데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어떻게 작은 단위로 나누고 그 각각을 단계별로 처리하는 사고 과정을 우리가 절차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눠야 된다. 그리고 그 나눈 단위를 순서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절차적 사고를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네, 컴퓨터는 스스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이 시킨 대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의 순서를 잘못 말해주거나 그리고 일을 세세하게 나누어서 명령하지 않으면 아까 처음에 보았던 로봇과 같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가 원하는 대로 일을 잘 수행하도록 하려면 바로 이 절차적 사고로 명령을 해야지 효과적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자, 컴퓨터를 통해서 틀린 경우는 많네요.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일의 순서가 달라지거나 단계가 빠지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절차적 사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일의 순서, 단계, 이것이 중요하죠. 순서가 바뀌거나 단계가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절차적 사고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라면은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이 라면 끓이는 것을 한번 절차적 사고에 따라서 나타내 볼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하면은 아마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7개의 단계로 이제 나누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세세하게 나눈 요 단계를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줄게요.
네, 여러분들은 번호로 한번 교과서에다가 빈 곳에다가 번호를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라면을 끓이는 방법은 사실은 뭐 다양하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라면 끓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라면 끓이기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냄비를 일단 꺼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냄비에 물을 넣어야겠죠. 뭐 사실 이 사이에 뭐 냄비의 뚜껑을 열고 뭐 냄비의 뚜껑을 닫는다라 그런 것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물을 끓입니다. 그 다음 뭘까요? 네, 물이 끓으면 분말 스프와 면을 넣습니다. 이것 또한 면을 먼저 넣는 사람도 있고 분말 스프를 먼저 넣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단계를 나눠서 또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4분을 더 끓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 끓으면은 가스레인지를 끄고 냄비를 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라면을 옮겨 담고 맛있게 먹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 라면을 끓이는 문제죠. 지금은 이 라면을 끓이는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그 각각을 단계별로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배웠죠? 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절차적 사고라고 합니다. 네, 남은 부분은 클래스팅에서 이어서 공부를 하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